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요. 이렇게 오신 분들은 일단 사진 찍는 거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사진 찍으시면서 궁금했던 부분 있으시면 지금 댓글로 다른 분들 오시기 전에 한번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에 맞는 뭐 답변이나 아니면 이따가 나올 내용이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써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규정님. 평소에 사진을 찍다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지금 질문을 해주십시오. 아, 나 평소에 이런 게 되게 궁금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뭐 이상한 말로 이렇게 인사하신 분도 계시네요. QHDL 뭐 어쩌고저쩌고. 핸폰으로 찍으면서 김후덕님, 김선숙님. 네,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뭐가 궁금했었어요? 평소에 잘 안 되던 거나 뭐 궁금하던 거. 뒷백을 흐릿하게. 아웃포커스. 소리가 이중으로 들리고 있어요? 왜 이중으로 들릴까? 자, 김후덕님이 질문하셨던 뒤에 배경을 흐릿하게 하는 거 우리 흔히 아웃포커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은 선명하되 앞에 있는 뒤에 있는 피사체들을 흐리게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주인공을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기능이긴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쓰시고 있는 이 스마트폰 카메라는 아웃포커스에 맞춰져서 만들어진 카메라가 아니고요, 펜 포커스에 맞춰져서 만들어진 카메라예요. 펜 포커스는 뭐냐? 펜 포커스가 사실은 아웃포커스보다 더 좋은 거예요. 자, 아웃포커스는 주인공만 선명하게 나오는 거지만 펜 포커스는 주인공도 선명하게 나오고 배경이나 앞에 있는 것들도 보통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을 때 막 대충 찍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 이쁘다 이러면서 그냥 체크 이렇게 찍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대충 찍은 사진을 이렇게 확인을 해 봤을 때 되게 선명하게 보이죠, 그죠? 그거를 펜 포커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웃포커스보다 훨씬 더 좋은 뭐 기능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웃포커스가 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아웃포커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 스마트폰에는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쓰고 있는 갤럭시 카메라에는 라이브 포커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라이브 포커스로 들어가시면 주인공은 선명하고 주변 부분들은 뿌옇게 이제 처리가 돼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되게 큰 장점이 하나 또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웃포커스는 광학적으로, 카메라로는 이제 광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스마트폰 카메라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이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라이브 포커스 모드에 넣고 사진을 찰칵하고 찍으면 찍을 때도 배경에 대한 흐림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하단 부분에서. 근데 찍고 나서도 사진 찍은 결과물을 딱 보면서 아, 배경이 좀 더 흐릿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거기서 바로 조정이 가능해요. 되게 재미있는 기능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카메라를 쓰시든지 간에 아웃포커스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가까이 찍는 거예요. 가까이, 되게 가까이에서 찍으시면 어떤 카메라를 쓰시든지 간에 전부 다 아웃포커스가 됩니다. 뭐 지금 바로 해보셔도 됩니다, 그거는. 자, 또 질문이 있네요. 음식 사진 맛있게 찍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괜찮은 어플 추천 부탁드립니다. 유료도 좋아요. 돈이 많으신가 봐요. 자, 음식 사진 같은 경우는 맛있게 찍는 방법, 사실은 이게 시간이 좀 길면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진행을 해보고 얘기를 해드릴까요? 지금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음식 사진을 맛있게 찍는 방법은 눈에 맛있게 보여야 돼요. 맛있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맛있게 보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스타일링을 예쁘게 이렇게 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광고 사진이나 이제 뭐 잡지 화보 같은 걸 찍을 때는 푸드 스타일리스트라고 하는 전문가가 와서 스타일링을 이렇게 막 해줘요, 이쁘게.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맞는 또 조명을 세팅을 하고 구도를 잡고 그렇게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스타일리스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맛있게 스타일링을 해주는 그런 곳에 가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뭐 스타일링에 대한 부분은 해결되겠죠. 보통 맛집 이런 데 가겠죠. 그 다음에 식당에 들어갔을 때 그 음식이 다 똑같이 보이질 않아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맛있게 보이는 부분이 틀려져요. 그래서 맛있게 음식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은 찍는 위치가 좀 다른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에 들어갔을 때 사방으로 음식을 좀 관찰해 보세요. 관찰해 보시고 가장 맛있게 보인다고 하는 부분에다가 이제 놓고 찍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방법은 빛을 역광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해를 등지고 사진을 찍으면 선명한 사진이 보통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를 마주보고 찍으면, 역광으로 찍으면 약간 느낌이 사는 그런 사진들을 찍을 수가 있어요. 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따라서 아마 대체적으로는 맞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따가 이제 제가 알려드릴 밝기 조절하는 방법을 겸해서 활용을 하시면 아마 맛있는 느낌의 음식 사진도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일단은 음식 자체가 좀 맛있게 보이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맛있는 부분만 찍는 것도 괜찮아요. 세 번째, 빛을 역광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조금 느낌이 강조된 사진이 나오는데, 이때는 그냥 잘못 찍으면 사실 되게 맛없게 보이거든요. 잘 찍으면 맛있게, 잘못 찍으면 더럽게 맛없게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를 밝기 조절을 해가면서 그렇게 한번 찍어 보시면 아마 더 맛있는 느낌의 음식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구도 세련되게 잡는 법 알고 싶어요. 참고할 만한 게 있나요? 보통 구도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조금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마이크 소리가 작나요? 제 목소리가 작은 거예요. 제가 마이크를 조금 당겨 볼게요. 자, 아까보다 좀 낫나요? 조금 더 가까요? 자, 소리가 작은데 최대한 키웠는데도 목소리가 작게 들려요? 들고 할까요? 네. 자, 목소리 커졌나요? 제가 강의할 때는 이렇게 들고 하거든요, 마이크를. 커졌어요? 조금 더 가까이 놓을게요. 그러면 제일 가까이 놨습니다. 자, 이제 목소리 커졌어요? 좋죠. 좀 낫죠? 자, 지금 19분 들어오셨는데 이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사진에 대한 고정관념 몇 가지를 조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